네, 오늘의 강사분은 제 뒷배경에 딱 보이죠. 네, 너무나 친숙한 얼굴입니다. 네, 우리 이용균 크라운 마스터님 산하 방에서 사회자로서 많이 이제 알려져 계신 분이신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참 이제 강사분께서 들어와 계시는데 정말 어제 보고 오늘 보고 계속 보던 네, 정말 친숙한 그런 얼굴인 것 같습니다. 항상 편안한 진행으로서 이제는 세미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항상 그렇게 힘써 주시고 계신데요. 정말 부드러운 미소를 가지시고 계신 우리 김승주 샤론노스 마스터님. 오늘은 네, 사회자가 아니라 네, 오늘은 이렇게 강사로서 네, 모셔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또 이제 김승주 샤론노스 마스터님께서는 어떤 애터미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자, 우리 모두 귀 쫑긋 세우시고선 한번 강의에 집중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해주실 김승주 샤론로즈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터미의 꿈꾸는 요셉 샤론 노즈 마스터 김승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사회자로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이 이렇게 줌에서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세미나를 갔는데 저를 많이 봤다고 모두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처음 뵙는데 줌에서 많이 보니까 익숙하고 편안하다고 서로들 이렇게 챙겨주시던데 그런 점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 기간에 다 힘들다고 하는 시간에 저는 그나마 그게 조금 저한테는 많은 연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만났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애터미를 전할 수 있는 또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위기가 또 기회가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네.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만 있어가지고 아마 저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어요. 없을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김영진 스타마스터님도 여기 계시는데 세미나 동기예요. 2013년 4월 12일 첫 세미나를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 이제 되셨고 저는 여전히 제가 아직 샤론노즈 마스터거든요. 그래서 애터미 안에서는 빠른 성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를 통해서 그 빠른 성장이 아닌 과정 중에서 저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그런 것들을 상황들 또는 저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 좀 연단의 시간, 광야의 시간도 보냈고 또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부끄럽지만 쓸 수 있는 이유가 내가 그런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작하고 계신 분 아니면 중간 정도 가신 분 아니면 저와 같은 어떤 상황들이 있으신 분들께 조금은 뭐 더 용기를 드리고 또 저같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썰이에요, 썰. 그래서 PPT 없이 그냥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만 오늘 귀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에 제가 금방 애터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적어도 성공자의 반열에 올라갔다 하면은 1억 리더스에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자리에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인들을 만나면 저한테 좋아졌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저한테 되게 궁금해해요. 그리고 물어보고 싶어 하는 게 소득을 꼭 물어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물어보지는 않아. 어떤 분들은 물어보기도 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 3년 동안 처음에 재난지원금 모든 국민한테 25만 원씩 준 적 있죠. 다 받으셨죠? 그거 받고 제가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해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애터미 안에서 소득이 1억까지 가지 않지만 뭐 6천, 7천 이렇게 계속 받아지고 있다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인 거죠.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1년 연봉이 7천까지 간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터미 안에서는 저보다 훨씬 많이 버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여기에서는 한 달에 1억, 2억 버는 일이 실제로 가능하기 때문에 내 수입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코로나 기간 중에 그만큼 해왔던 것 자체가 이미 성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요. 코로나 기간 중에 저희가 생각보다 길었잖아요. 2년 반 동안 제가 했던 게 또 제가 이때 무엇을 좀 더 집중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오늘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 많이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애터미를 통해서 진짜 무엇을 얻고 싶은가? 저는 이 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Y잖아요. Y. 지난주에도 이수련 노열 마스터님께서 말했지만 사업의 진짜 고수는 Y에 집중한다고 했잖아요. 왜 이 사업을 하고 왜 이 제품을 쓰게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왜라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 제품을 잘 전달할 수 있고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왜 애터미를 하는지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 싶은지에 대한 답을 못 가지고 계시면 아니면 이 답이 좀 미흡하면 어떤 상황이 좀 힘들거나 어려움에 부딪힐 때는 여지없이 넘어지시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지인분 한 분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아는 모든 주변의 애터미인들은 단 한 명도 성공자가 없대요. 유일하게 제가 제일 많이 버티고 잘하고 있고 성공자의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내 지인들한테 혹시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거를 굉장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신앙인이거든요. 근데 저가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옛날에 제 친구들이 제가 교회 다닌지를 몰랐대요. 왜? 제 모습에서 믿는 자의 모습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제가 교회 다닌 줄 알거든요. 왜? 제가 계속 그거를 어필하고 저 자신도 거룩한 삶, 경건한 삶에 살려고 하니까 그냥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은 성경을 읽지만 나머지 99명은 크리스찬을 읽는다고 하거든요. 애터미도 똑같아요. 내가 내 모습이 지금 밖에서 정말 애터미인으로 보여지는가? 애터미인으로 만약에 보여진다면 사람이 오게 돼 있거든요. 함께하는 사람이 오게 돼 있고 그들이 굉장히 그냥 그 자체가 이미 이제 성공자의 길로 가는 건데 여전히 제 지인들을 통해서 제가 느껴본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하다 말다 아니면 오다 말다 진짜 말 그대로 그렇게 보인다고 해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그게 내 모습이 아닐지 내가 혹시 그러고 있다면 그거부터 바꿔야 되겠죠. 근데 그 이유가 금방 말했듯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냥 애터미를 알았어. 그런데 이해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어쩐가 보려고 한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가입비라든가 이 투자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쉽게 접근을 하는데 그래도 이 애터미에서 가장 요구하는 게 사실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시간마저도 사실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파트너님들을 보시면. 그래서 일이 어렵다고 느끼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모든 것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 직업이 벌써 저도 애터미가 횟수로 뭐 9년 차, 그러니까 8년 일을 했는데 그 전에 직장인이었어요. 학습지 교사로서 12년간을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30대에는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왔었는데, 제가 애터미를 선택을 딱 하고 왔는데, 사실 저는 정말 쉬웠던 부분이 어디까지였냐면요. 오토 판매사 되는 데까지는 너무 쉬웠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이제 팁이고 노하우일 수 있는데, 저는 거의 한 10개월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쉬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오토 판매사까지는 혼자 할 수 있다고. 근데 저는 그 전에 제가 학습지 교사를 하면서
제 몸에 배어 있었던 게 MBO였어요. 목표의원 관리를 엄청 많이 몸에 체득화된 사람이었거든요. 한 달에 어떤 수치가 저에게 정해지고 선생님이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조직장이 할 때는 더 심했었죠. 한 달에 저희 조직에 얼만큼의 어떤 미션이 들어오면 그걸 해내지 못하면은 정말 서류가 날아다니고 난리 나는 그런 어떤 세상 속에서 12년을 근무하다 보니까 이 MBO가 저한테는 몸에 너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애터미를 선택하고 나서 사실 오토 판매사 가는데 좌우에 250만 PV를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정말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일즈 마스터를 5개월 만에 갖고 그 다음 달부터 수동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유지를 계속 하면서 완벽하게 오토 판매사가 된 게 거의 10개월 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어려웠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이제 MBO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제가 더 자세히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잘했던 부분이니까. 저는 이 일을 직업으로 제가 선택을 딱 하게 된 이유는 학습지 교사로서 또 그 안에 있을 때 밤 새벽 거의 12시, 1시에 퇴근을 했던 것 같아요. 조직장일 때는 더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 9시에 또 출근을 하고 그리고 정말 수없이 많은 학생들을 입회라고 하거든요. 새로 이렇게 아이들 공부하게 하는 거를. 그것도 1000건이 넘게 했는데 저는 늘 한 달에 뭐 많이 받으면 선생님으로서는 한 400 받았고 조직장인데 회사 직원이 되니까 230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돈이 크지는 않고 그냥 다달이 먹고 살았어요. 늘 일을 하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생활이었고 특히나 이제 제가 30대를 보내고 막 40이 넘어가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남들 이렇게 밤에 가족끼리 밥 한 끼 먹는 게 저는 가족들하고 그럴 수가 없었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 너무 지쳤었어요. 근데 사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 부자라는 게 좀 막연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학습지 교사를 하니까 부자 아파트를 관리를 좀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보면 달라요. 뭐 직업군이 의사나 뭐 교수님들 이런 분들 사업자들이 많으신데 자녀들에 대한 어떤 그 환경이라든가 그런 게 정말 달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오면은 항상 자괴감이 좀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괴리감 저렇게 잘 살고 싶은데 저거는 타고나는 것도 있고 부모님의 뒷배경도 있고 또 저희 자녀들을 집에 가서 보면은 널브러져 있는 모습에 막 제가 화를 냈어요, 자녀들한테. 근데 그 이유가 저 자신한테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도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힘써서 이렇게 해주는데 저는 자녀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실제로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는 엄마가 돼 있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먹고 살겠는데 우리 자녀들은 저보다 더 가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 정보를 처음에 들었지만 저도 한 1년간 버티고 버텼거든요. 왜냐하면 제 인생의 틀에 전혀 네트워크라는 건 있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 싫어했다기보다는 아예 그냥 생각 자체를 안 했었는데 저도 누군가의 권유로 계속 이야기를 들으니까 세미나를 가게 됐고 세미나를 가니까 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부는 좀 했었잖아요. 계속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에 대해서 분석하는 힘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들으니까 저는 애터미가 옳다, 맞다,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세미나 듣고 와가지고 어떻게 너는 바로 시작하나 했을 정도로 그냥 전 직업을 사직을 바로 했고 한 달간 연차를 제가 남아있는 연차가 한 25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 기간 안에 객관적인 애터미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사직을 하고 제가 애터미를 시작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시작했으면 저한테 뭐 그럼 준비된 돈이 있었냐?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저 한 2달, 3달도 못 버틸 만큼. 그리고 제가
뭔가 다른 어떤 자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연금성 소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애터미가 이게 맞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결의 결단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 되게 어려워요. 모든 분들이 그게 좀 어려워요. 근데 저하고 다 상황들은 틀리니까. 근데 저는 그때 좀 제가 영리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애터미를 길게 가면 포기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빠른 기간에 빨리 오토 판매사까지 되자.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직을 결심하고 퇴직금 나오잖아요. 1,500만 원 나왔었어요. 그리고 연금 제가 이제 너무 무모하기도 하지만 애터미를 들이니까 시스템 연금이 나오겠는 거야. 그래서 들고 있는 연금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금을 해약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또 1,000만 원이 나왔고 그리고 뭐 이따저따 해서 제가 한 3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 현금을 가지고 제가 제 파트너님들을 보면은 그걸 한 2년 동안 생활비로 쓰려고 그렇게 그거를 야금야금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 돈을 내가 6개월 만에 써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어떻게? 투자. 그럼 뭔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제품을 막 사? 아니요. 저는 그 돈으로 한 달에 500만 원어치의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밥값, 차값, 교통비 이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예 쓸 생각을 작심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녀들한테는 긴축 재정으로 저희 큰딸이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너 부자 딸로 살고 싶어? 그랬더니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너도 대가지불을 좀 해야 돼. 뻥치죠. 어떻게? 너 앞으로 4년간 좀 가난한 대학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 네 스스로 벌어가지고 졸업은 해다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아이가 스스로 그렇게 졸업을 했거든요. 간호학 공부했는데. 근데 더 잘 됐어요. 그리고 독립심도 더 있고 또 둘째에게도 마찬가지로 공부하기 싫은 거 안 해도 된다. 근데 꼭 네가 원하는 건 내가 한 가지는 해줄 거니까 그거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둘째도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생활비로는 최소한의 생활비 거의 한 150에서 200 잡고 나머지 300 정도의 그 돈 합치니까 500이잖아요. 그거를 정말 많이 밥 먹는 거에 많이 썼어요. 근데 솔직하게 저는 센터도 없었고 또 제가 익산에 살았었는데 그때는 또 익산에 저희 위에 스폰서에 센터도 없었어요. 전주에 이제 이용균 총장님의 미래센터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또 제가 만나자고 하면 우리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밥값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초대하면은 내 파트너님들 무조건 내가 이분들이 오토 판매사 될 때까지는 내가 무조건 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만나니까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제 스케줄이 MBO 그전에 목표형 관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그 제가 6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본격적으로 6, 7, 8월 달에 예약이 미리 꽉 잡혀 있었어요. 누구 만나고 이게 끊임없이 제가 전화를 하고 언제 보자, 밥 먹자 이러면서 계속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행히 그 전에 막 희떡부떡한 사람이 아니고 한 가지 업무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만나자고 하면 다 쉽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지하게도 이야기하고 또 웃으면서도 이야기하고 애터미에 제가 배운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솔직하게 제가 그때 78명을 처음에 명단 작성을 했거든요. 세미나 갔더니 저한테 성공하려면 이걸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명단을 작성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세미나에 한 번도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미나가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세미나를. 저는 아니 뭔 이게 일이라고? 왜? 제가 이제 전업자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어떻게 성공을 한다는 거야?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제품을 그때는 한 170회까지 됐었거든요. 그거를 빨리 적극적으로 써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화장품만 썼었거든요. 근데 화장품이 세 번째 제가 재구매를 하면서 애터미
세미나를 가게 된 거라 화장품에 대한 신뢰는 있었죠. 근데 다른 제품들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 170여 가지 제품을 3개월 만에 제가 바꿔 썼어요. 그게 저는 유일한 투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혹자들은 그래요. 아, 집에 치약 칫솔이 많은데 어떻게 애터미 치약을 또 사냐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사업자잖아요. 그 집에 있는 거 다 밀어놓고 애터미 제품으로 써보기 시작했고, 저는 사실 예민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아무거나 잘 맞는 스타일인데 진짜 애터미 제품이 좋다고 하니까 부지런히 써본 거예요. 그리고 아까 78명을 제가 5개월 만에 판매사가 됐다고 했잖아요. 딱 한 명 빼고 다 만났더라고요. 그게 그 MBO예요. 그러니까 목표에 의한 관리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1년간 계획, 6개월 계획, 한 달 계획, 일주일 계획, 하루 계획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적는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회사에서 뭐 8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전에 저는 그런 것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신 분들에게 수많은 제품도 전달했고, 그리고 그들도 회원 등록도 굉장히 많이 시켰고, 또 제가 세미나 와서 제가 고정관념이 깨진 거잖아요. 저 그전에 성공자님이 저한테 애터미 이야기 했어도 그렇게 돈 많이 버니까 행복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비아냥거렸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애터미 세미나를 제가 직접 들으니까 객관적인 데이터가 저를 바꿔놓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실수한 게 제가 가서 막 이렇게 파일 만들어 가지고 밤새 막 1시간, 2시간 열심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너 진짜 설명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애터미를 벌써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가 이번 주 목요일이니까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아니 너한테 다 들었는데 내가 왜 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첫 번째 이제 실수였죠.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는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궁금해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세미나의 프로모션을 엄청 했어요. 좀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성현 박사님의 강의에 대한 어떤 프로모션, 돈에 관심이 많은 분은 뭐 박광규 회장님의 그 어떤 경영, 그리고 또 뭐 제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품 설명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그 사람들한테 디테일하게 맞게끔 제가 그렇게 초대를 하니까 1년간 제가 거의 한 48명을 초대했거든요. 제 지인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그렇게 사실 많은 분들을 초대하는 게 어려운데 저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48명이 다 하냐? 아니요. 그중에 2명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 2명의 씨앗이 퍼져나가서 제가 이제 지금은 뭐 한 50명 되는 그런 파트너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많은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제가 제품 전달도 잘 됐고, 그리고 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미나에 초대할 때 사업하자는 마음으로 초대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제품이 정말 좋은데 싸게 팔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그걸 못 알아들어요. 왜? 좋은 건 비싸고 싼 건 비지떡이라는 이 유통이 어떻게 보면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메토미 제품이 진짜 좋은데 진짜 싸. 이 말이 안 믿어져. 그런데 저희 세미나 와가지고 제품 설명을 듣고 뭐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이래서 좋고 싸구나 하면서 굉장히 그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소비자가 돼요. 사업을 굳이 하지 않아도. 그런 어떤 소비자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협력자들인 거죠. 그래서 눈 떠보면 막 몇 개가 이렇게 오늘 뭐 주문 갖다 줘?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직접 그들이 하기보다 저희가 직접 가가지고 갖다 주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정신이 없었고 세일즈 마스터, 오토 세일즈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정신없었고 재밌었고 누구나 이렇게 다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진짜 쉽게 했어요. 회장님이 맨날 이렇게 발 하나 들고도 애터미 하겠다는 말을 저는 그때 이해가 됐었거든요. 근데 저희 파트너 사람들을 보면 어려워해요. 그리고 목표에 의한 관리를 애초에 못 하셔. 근데 제가 그러거든요. 여행 혹시 가보셨어요? 여행 갈 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가고 거기 가가지고 첫날은 뭐 하고 다 세우지 않아요?
세운대. 애터미도 그렇게 목표를 디테일하게 세우면 돼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르다고. 그리고 사실은 애터미 안에서도 목표를 세우는데 세울 줄 모른다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합리화예요. 왜냐면 이 목표는 도전이라는 거는 사실 힘들어요. 누워있고 앉아있고 그래서 절대 도전이 되지 않거든요. 나가서 걸어야 되고 뛰어야 되고 말해야 되고 거절을 당하는 걸 또 들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계속 어떻게 보면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인데 이거가 어려운 거지. 하기 싫은 거지. 그런데 이것도 또 방법이 있어요. 진짜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든 상대를 설득해내는데 아까 애터미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 왜 하고 싶은가, 왜 애터미를 하는가에 대한 그거에 대한 답을 스스로가 100이면 50이나 60밖에를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전에 대한 것들, 아유,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겨우 6만 원, 두 번, 14만 원, 뭐 12만 원 더 받으려고 차라리 그냥 20만 원, 뭐 앱솔루트 하나 안 사고 말지. 이렇게 이 싸움의 어떤 그에서 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제 파트너님들이 늘 목표는 이렇습니다 하는데 하루 이틀 딱 지나면 그분의 일주일 거 매출이 딱 결과가 나와요. 벌써 포기를 해버렸더라. 그리고 한 2주 거의 보름 하면서 10일 정도 지나면 또 슬그머니 목표가 놓아져요. 너무 신기해. 저는 이렇게 놓는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1억을 벌겠다고 오셨는데도 성공하겠다고 하는데도 그걸 못 이겨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나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옛날에 그런 학습지 회사에서 너무 훈련이 돼서 그런가? 사실 그것도 맞아요. 네. 그게 진짜 큰 강력한 무기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말하는 출근 100% 출근하죠. 세미나 100% 하죠. 그다음에 제품 3개월 안에 바꿔 써버렸죠. 시스템 뭐 회사에서 주관하는 거 말고도 그냥 별 시스템까지 다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제 어떤 스폰서님은 저한테 진짜 열정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엄청 건강해 보인대요. 아니에요. 저 건강하지 않는 체질인데 그냥 애터미로만 딱 집중을 하니까 다른 거는 저는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다른 것도 하면서 애터미를 하니까 힘들어 하는데 저는 애터미하고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빼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제 에너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애터미 하면서 모임도 꽤 있었는데 다 줄였어요. 딱 2개만 유지했는데 2개 중에 하나도 제가 총무여가지고 매번 만나는 게 목요일 날 막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번, 3번을 미루거나 못 간다고 했더니 그분들이 화를 내시더라고. 근데 저는 애터미로 꼭 내가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나 이 모임에서 빠지겠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럼 네가 맞출 수 있는 날짜가 언제야? 너한테 맞출게. 그러더라고요. 그 모임 지금 7년째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총무고 그 모임의 모든 어떤 축하 행사 어떤 물품은 다 애터미로 가요. 근데 함께 애터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없죠. 없는데 애터미 다 소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싶냐면 강력하게 내가 애터미인으로 보여지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내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많이 끌려가죠. 왜? Y에 대한 답을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Y예요. 왜 내가 애터미를 진짜 성공하고 싶은지에 대한 답을 100%안 갖고 있으면 이런 사소한 것들에 계속 넘어져요. 왜? 그 모임에서 그 모임 안 나가면 소비자도 없는 것 같고 또 그 모임마저 내가 괜히 거부당하면 뭔가 자존심 상한 것 같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내가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낼 때 좋아하고 멋지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애터미에 관계된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는 거지. 애터미 제품에 대한 것도 저한테 물어보고 애터미 누가 하겠다고 하면 저를 소개시켜주고. 그러니까 내가 그들한테 어떻게 보이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혹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가요? 하고 아마 오토 판매사 되기 전까지의 우리 사장님들이
그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 내가 보여지는 건 없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라는 이 편견을 깬다는 거는 사실 종이장 한 장 차이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정관념. 근데 저는 애터미를 일단 사업적으로 받고 정말 부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았고, 저도 세미나를 딱 들으면서 무릎이 탁 쳐졌어요. 아, 우리 손주들한테는 내가 저 부의 문화를 줘야겠다. 줄 수 있겠다. 그러려면 제가 모든 걸 다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안 바뀌더라고요. 뭐가 안 바뀌었냐면 그 알량한 자존심 있잖아요. 그래도 선생님으로 오래 부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애터미 아줌마, 애터미 하시는 분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치약 칫솔을 들고 막 가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리 제가 막 공부를 분석적으로 했고 애터미가 괜찮은 회사라고 해도 저는 그럴 때마다 박한계 회장님의 강의를 엄청 들었어요. 엄청 막 귀에 그냥 피가 날 만큼 많이 듣고 다녔는데 강의 중에 맨날 듣던 강의가 한 번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제품을 지금 가서 전달하는 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들이 이 제품이 얼마나 좋고 싼지를 그 가치를 알려주러 가는 거니까 절대 꼴리지 말고 당당하게 가라는 말이 제가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맞아 그건데 내가 팔러 가면 안 사주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그냥 정말 좋은 정보를 전달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그전에는 좀 부끄럽게 막 가방 속에다가 제품을 넣어 갖고 갔다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파란 쇼핑백 있잖아요. 거기다가 치약 주스를 딱 넣고 어깨에다 탁 이렇게 메고 명품 백처럼 그렇게 들고 친구를 딱 만나면 앞에다가 딱 그 제품을 올려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더 프라이드를 스스로도 느끼려고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왜 상대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까도 말했지만 더 전문가 같이 보고 그래 네가 전하는 애텀이 뭔가 있어 보이는데 야, 네가 하니까 성공할 것 같다. 열심히 해봐. 내가 뭘 도와주면 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굉장히 뭔가 이렇게 겸손하게 이제 다가갔죠.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가서 막 이거 내가 뭐 하는 건 아닌디 아니면 또 뭐 뭔가 그 앞에서 막 자존심 세우려고 하지 말고 네가 좀 도와줘. 나 진짜 이걸로 잘 살고 싶거든. 너가 이렇게 도와주면 내가 진짜 고마울 것 같아. 그렇게 정말 말을 하니까 많이 진짜 제품을 구비를 하더라고요. 하나 가져가신 분이 다음 주에는 그러면 화장품 네 박스만 줘. 뭐 왜? 그랬더니 우리 언니도 주고 누구도 주고 가격이 일단 저렴하잖아. 그리고 써보니까 괜찮대요. 그런 어떤 소비자층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 소비자가 소비자를 낳고 계속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저는 그 소비자들 중에 제가 막 그 소비자님의 자녀가 결혼한다 그래갖고 결혼식도 같이 가고 할 정도로 그런 고객들이 많아졌어요. 골드 소비자들. 그러니까 지금도 국장이지만 한 달에 뭐 100만 PV는 기본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자가 구매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파트너님들 후원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만들어 놓은 소비자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 근데 지금 또 여전히 우리 파트너 사장들을 보면 제품 가짓수는 500여 가지가 많은데 넘는데 소비자층이 많이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내린 답은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는 이 원리를 가지고 저도 처음에 소비자였지만 100% 믿는다는 것보다 그냥 내가 사업자니까 많이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저희 집을 보니까 공기청정기, 메디쿠, 그다음에 뭐 요즘 가전제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를 보는데 제 가슴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왜? 저는 부자 그 아파트를 제가 관리 오래 해봤잖아요. 그들이 뭘 먹고 뭘 쓰는지를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애터미 제품들이 그 명품들인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는 제가 왕 소비자로서 너무 막 소름이 끼칠 만큼 행복한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정말 저렴한 가격인데 그들처럼 명품으로 사는구나. 뭐 노고가 애텀이잖아요. 우리는 뭐 샤넬, 구찌 그런 거 아니어도 이 제품 질이 어마어마하게 좋다라는 거를 아니까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만족하고 많이 쓰니까
소비자층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제가 경험을 갖고 있어서 누가 뭘 말해도 그거 애터미 거 써봐. 진짜 좋거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런데 지금 파트너님들 보면은요, 사업자님들은 제품을 자기 집에서 자기가 애용하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 자존심 상하니까 막 설문지를 갖다 대고 또 애터미 몇 미터나 해 막 하면서 이렇게 체크해보라고 하면은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많이 안 쓰세요. 그러면은 왜 안 쓰는가? 애터미 제품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시대상하고도 연결은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살기가 퍽퍽한 것도 있고 또 애터미가 유지비나 가입비 어떤 게 없다고 하니까 투자하지 않고 공짜 심리도 좀 많아요. 이번에 솔직하게 저희 챌린지 지금 도전하잖아요. 40만 6천 원에 25만 PB를 주거든요. 혹시 이거 나 5명, 5개 이상 팔으셨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손 한 분도 안 드셨거든요. 근데 저희 파트너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한 분 빼고는 그거를 사지를 않아. 본인도 안 사. 그건 뭐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애터미를 1억 버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소비자이면서 1억을 벌려고 하는 약간 공짜 심리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솔직히 우리 리더님들 아마 스타님들 이상들 가보면 집에 엄청 많을 건데 저는 저희 집에 사실 애터미 제품이 엄청 많지 않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소비자로서 왕소비자로서 많이 쓰는데 저는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어치는 애터미 제품 쓰는 것 같아요. 먹는 거 특히 잘하거든요. 건강식품 먹는 거. 쉐이크도요. 제가 4년 동안 매일 먹어요. 매일. 그러면 이게 정말 저는 맛있어서 먹고 그다음에 간단해서 좋고 그리고 제가 건강에도 일단 좋아요. 그 체중을 한결같이 그냥 유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엄청 애용을 하니까 엄청 다른 분한테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많이 팔려 나가는데 우리 많은 사장님들이 본인한테 투자가 약해. 그렇죠? 저같이 집에 많이 안 쌓여 있어도 돼요. 남들이 되게 놀래요. 저희 집에 많이 손님들이 오거든요. 애터미 제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막 여기저기 열어보는데 저희가 쓰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한 달에 저는 거의 100만 원어치는 먹고 쓰는 것 같아요. 화장품도 정말 많이 바르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러신 분들도 많지만 내 파트너 사장님들을 혹시라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이 가장 맹점이 되고 약한 부분들이 그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남한테 제품 전달을 어려워해요. 왜? 양심이 있잖아요. 좋다더라. 이거 잘 나가더라. 그리고 좋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진정성이 안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회장님 말씀대로 나한테만 많이 팔아보세요. 그러면 또 그렇죠. 돈이 없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량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도 권유하거든요. 한 달에 50만 원을 그냥 카드를 결제하세요. 그래서 그 50만 원 가지고 계속 제품을 적극적으로 쓰세요. 그러면은 잘 안 하시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여전히 안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걸 하는 사람들이 오토 판매사를 빨리 가요. 제가 한 경험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많이도 알렸고 제가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애터미를 진짜로 본업자로 한다면 길게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업자들 요즘 뭐 퇴근 후 애터미도 있고 부업자님들은 부업자님들이고 저는 본업자이기 때문에 돈을 빨리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200이 안 되는 기간이 오래 있으면은요 지쳐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6년이 됐는데도 오토 판매사가 안 되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한 번은 정말 존경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1년에 연봉이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렇게 버틸 수가 있으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왜 그분이 버티는가 했더니 물론 애터미 비전도 봤는데 수입처가 본인이 아닌 부인이 한다던가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목에 칼을 꽂고 하지 않으니까 그걸로 버텨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애터미를 하는데 가난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애터미의 비전을 못 주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하니까. 옛날 막 차도 막 옛날 차 타고 다니고 6년 됐으면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남들한테 가족들한테 너무 희망 고문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도 애터미 비전 때문에 그리고 애터미의 무한 단계, 무한 누적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버티고는 계시는데 주변의 가족들이 너무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죠. 희망 고문. 그래서 저는 진짜 부업자 아니라면 사업자라면 미친 듯이 했으면 좋겠어요. 3년 뒤에 우리 1억 리더스 들어간다고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3년이 시간만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 1만 시간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1만 시간을 빨리 써버리자는 거죠. 빨리. 1만 시간을 3년 쓸 거를 나는 1년 만에 쓰면 어때? 잠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애터미 사업하라고 하는 회장님의 강의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일은 그렇게 하면 진짜 빨리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오토 판매사까지가 1차적인 목표잖아요. 오토 판매사는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토 판매사는 너무 잘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어려웠는지를 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오토 판매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팀장을 우리가 꿈꾸고 또 팀장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조직 사업이라는 표현들을 막 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놓친 게 뭐였냐면 오토 판매사 갈 때부터 조직 사업으로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혼자서의 몸에 익숙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오토 판매사가 된 거예요. 많은 소비자층을 거느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고 나같이 하는데 그들 중에 어떤 한 명도 제가 제 사랑을 다사랑 치킨집은 아니고 다사랑을 주지 않고 골고루 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골고루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덜 받아가지고 이게 피어나지를 못하고 꽃이 안 되고 조금 몽울이 졌다가 퍼져버리고 몽울이 됐다가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저는 네트워크를 해보지 않아서 그 한 사람한테 내 사랑을 다 줘야 된다는 내 모든 노하우를 다 줘야 된다는 거를 몰랐었어요. 그때는. 그냥 모든 사람이 나같이 하는 거겠지. 목표에 의한 관리를 하고 나같이 그냥 막 일을 찾아서 열정적으로 하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제가 팀장을 거의 2년 안 돼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속도를 내고 갔는데 그 팀장의 그 네 분이, 네 명의 팀장이 국장 갈 때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팀장에서 국장 가는데도 그때는 많이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국장 때 이분들이 또 재정비가 되면서 너무나 오래 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으로 있는 지가. 제가 2017년인가 국장 됐거든요. 그러니까 5년째 국장인 거예요. 그게 처음에 그 세일즈 마스터, 오토 세일즈 마스터 갈 때 그 조직을 그러니까 나하고 함께 제가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고 하니까 많이 왔겠죠. 그들 중에 맨날 저보고 스폰서님이 누구 선택했어? 저한테 이 질문을 항상 했거든요. 미팅만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뭐 왜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고 자꾸 물어보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아니 저 한 10명 정도 되는 분들 다 성공시켜야지 딱 한 명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게 이기적인 것 같고 그러는데 그 한 명을 선택하지 않은 게 이기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험을 드는 거지. 얘가 좀 할 것 같은데 안 하면 자.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못하네? 그러면 그 밑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떤 누구도 나의 모든 사랑과 노하우를 전수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팀장이 돼가지고 매출이나 이런 거는 계속 나와요. 왜? 막 많은 소비자층도 있고 그냥 그렇게 하는 고만고만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시급이 너무 안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 혹시 여러분들 지금 있으시죠? 그런 거? 그러면 그 한 사람한테 도대체 얼마만큼 사랑을 줘야 돼?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이 100이라면 200을 주셔야 돼. 진짜 하나가 되셔야 돼. 가족이. 근데 그 의미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애터미 와서 정말 제 인격이 제 인품이 엄청 달라진 게 그 부분이에요. 저도 막 치열하게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누군가를 누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애터미로 와가지고는 애터미를 이해는 했어요. 마음 공부, 몸 공부, 머리 공부. 그러면서 내가 내 거를 막 주는 것 같았는데 굉장히 이해타산적으로 일을 했더라고요.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저 사람한테 준 것 같이 표시는 내면서 나는 손해를 안 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고스란히 돌려져요. 그리고 파트너님들이 스폰서를 신뢰하지 않아. 이게 가장 우리가 핵심이고 이거를 놓치면 이 부분 때문에 일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애터미 사업은 속도를 내고 빨리 간 사람들은 그 하나가 되는 소통을 잘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승급 스피치 대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분들의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한마음이 됐다. 한마음으로 하니까 도전이 큰 산 같았는데 평지같이 쉬워졌다. 그리고 혼자 막 하려고 그러면 엄청 팀장도 어려운데 최신맘력으로 하니까 스타마스터 샤론 로즈가 쉽게 됐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진짜 나하고 불통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내 사람을 못 만들어내면 애터미 사업은 정체예요. 그냥 200만 원에서 만족해야 돼요. 제가 그거를 정말 많이 뼈저리게 느꼈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면 좀 이건 핑계일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좀 환경적인 요인은 있었어요. 제가 저를 케어했던 스폰서가 부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잘못이 아니고 그 스폰서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제명이 당한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막 팀장이 됐을 때 그분은 막 국장이 됐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스폰서의 부재가 얼마만큼 큰 건지를 몰랐죠. 그때는 감을 못 잡았어요. 그리고 회사 시스템이 있으니까 열심히 나만 하면 되는 거지 하고는 스폰서의 부재에 그냥 별로 그냥 있으면 좋았는데 없으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그 스폰서가 부재라고 해서 3년간 한 번도 안 나올 줄은 몰랐어. 근데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와, 이 스폰서라는 존재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스폰서가 없잖아요. 감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우리 거의 스폰서 없이 제가 난다 긴다 하면 샤론까지는 가겠더라고요. 근데 그 위상의 직급은 못 가요. 이 일은 스폰서하고 하는 일이거든. 그걸 아직 우리 세일즈 마스터나 팀장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나는 그냥 내 파트너들하고 일 잘해갖고 뚝딱뚝딱 하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일은 진짜 스폰서하고 함께 하는 일이고 스폰서가 사라진다는 거는 정말 이 안에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저의 부재, 제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스폰서의 이제 개인적인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뭐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제가 그때서야 어디 라인을 옮길 수도 없었고 그리고 저한테 라인을 옮기라는 뭐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 거죠. 그러니까 배워야 될 것들을 좀 못 배웠죠. 직급에 대한 도전, 그리고 또 고만고만한 원래 상위 직속 스폰서에 대한 어떤 신뢰가 좀 약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고만고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40대 중반에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제 어떤 파트너들이 다 제 나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엄청 살아있고 막 젊고 열정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들 안에서는 엄청 서로 시기 질투 막 비방 막 이런 게 너무 심한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밀어 올려줘야 되는 끌어당겨. 그 컨트롤 타워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굉장히 그 지체했던 시간이 길었어요. 어디에서 배울 수도 없었고 또 저희 라인 자체가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약간 사이드로 없어도 되는 라인, 표시도 안 나는 라인에 있다 보니까 진짜 그게 더 심각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려서 몰랐죠. 그런 부재나 아니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했는데 굉장히 스폰서의 존재가 너무 중요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 스폰서님들 다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 내 스폰서님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감사하세요. 맨날 회장님이 그러시잖아요. 아픈 아버지가 있는 게 낫다고 돌아가신 아버지보다는 정말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어떤 시간이 지나면은 저하고 함께 하지 않았던 그 막 왼수 같던 파트너들 있고 왼수 같은 스폰서님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제가 오늘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오늘 그 오롯에 갔는데 제가 잘 보지 않은 저하고 약간 그런 파트너님을 만났는데 오라고 했죠. 문자는 이제 보내서 표 드릴 테니까 오라고 했는데 몇 분 모시고 왔어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손을 탁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우는 리더가 돼야 된다. 리더는 배우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저도 기쁘게 막 했는데 손을 잡고 나니까 진짜 기쁜 거예요. 진짜 이거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손을 잡음으로써 이제 조직이 커지겠다. 이 생각이 딱 들고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분도 저도 성장을 한 거죠. 특히 코로나 기간 중에 전혀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만에 그렇게 만나는데 그냥 손이 덥석 잡아지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되게 어색했거든요.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는데 진심으로 그게 느껴지고 저도 손을 잡는 순간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뭐 때문에 그렇게 막 이뻐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저의 어떤 자존심이었더라고요. 왜 인정하지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그냥 자존심이었더라고요. 내가 먼저 또 손을 내밀었으면 더 그게 빨랐을 건데. 그런 생각이 오늘 들면서 되게 기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스폰서와 나의 부재가 스폰서가 계시는데도 어떤 그런 소통의 부재가 있다면 그거 꼭 해결하세요. 그래야 속도가 진짜 빨라져요. 제가 실패한 거는 이것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애터미는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나면 딱 오토 판매사까지. 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철인이에요? 내가 보름 동안 아무리 잘 전달을 해도요. 150만 PV, 150만 PV 이상은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잘 전달하면 저기 다른 데 가야죠. 아모레 같은 데 가야죠. 왜 거기는 수당이라도 많이 받지. 근데 우리는 많이 전달한다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영업을 세일즈를 하기 싫어서 사실 애터미를 선택했고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서 했는데 계속 그 일만 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빨리 나는 한 달에 500만 원씩 써야겠다. 그리고 6개월 안에 1년 안에 오토 판매사 목에 칼을 꽂고 해야겠다. 이건 정말 잘했는데 이 안에서 조직을 키우면서 그 조직 그 한 사람을 좌우에 한 사람씩을 내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거. 이게 이제 저의 가장 치명타였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러니까 팀장 갈 때 그 네 명이 국장 갈 때 그 네 명이 그대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스타 갈 때 그 네 명이 성장해서 가는 게 더도 없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깔끔하고 가장 빠르게 가는 건데 거기에 이제 이름이 한 분씩이라도 바뀌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런데 저는 무려 두 명, 세 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근데 오늘 또 그렇게 와서 같이 손을 잡고 함께 하니까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조금 더 빨리 하는 거는 스폰서의 몫인데 저도 계속 이 안에서 연단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 자신과 내려놓는 그런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나는 하나도 잘못 안 했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돼. 미쳐버리겠죠. 근데 그것도 그건 제 생각이더라고요. 그 사람, 상대방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니까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봤을 때는 내가 이상한 거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여기에서는 다른 거지.
옳고 그러니까 틀렸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이 부분을 꼭 잘 하세요. 그리고 내 지금 파트너님들한테 얼마만큼 줘야 돼?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진짜. 저는 이제 그런 걸 깨닫고 나서 제가 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지금 많이 했냐면 저희 집을 오픈했어요. 사실 저 집을 오픈하고 막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가지고 그런 거 잘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집으로 사람들을 오게 하고 집에서 2박 3일 막 많게는 일주일도 같이 합숙하면서 먹고 자고 미팅하고 특히 코로나 기간에 그걸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이제 얻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여니까 그제서야 제가 좀 보기에 좀 차갑게 보이죠. 막 말 붙이기 어렵게 생겼다고 막 그러는데 국장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군요. 이렇게 오해도 풀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기까지가 되게 어렵게 결정을 했지만 막상 오픈을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와서 함께 하니까 정말 뭔가 이렇게 속도감도 나고 진짜 애터미가 너무 즐거워. 초창기에는 제가 진짜 애터미 너무 지겹다. 그러니까 일이 지겨운 게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겹다. 제가 그런 생각 했거든요. 뭔가 이렇게 구덩텅이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이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나는 조금 뭔가 다른 척?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지금은 애터미가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사람과 관계에서 하나도 적이 없어요. 물론 그들 중에는 제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다 누구든지 정말 좋아요. 왜? 진심으로 그 사람 입장에서 들어가 보고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파트너님들이 가끔 있기는 한데 또 그 사람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가니까 그냥 밉지 않더라고요. 다 좋아요. 제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닌데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왜? 애터미가 저를 몇 년 동안 그 훈련을 시켰어요. 진짜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 왜? 맨날 남을 누르고 성장해야 되는, 성공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계속 제가 제 자아에 막 이렇게 잘할 수 있다. 막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다가 여기 와서 정말 겸손해야 된다는 말이 얼마만큼 그렇게 돼야 되는 거를 진짜 뼈저리게 여기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어떤 애터미 사업도 지금 이제 올해 목표가 제가 1억 리더스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제 팀장이 오토가 되시고 또 국장에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되겠죠.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그거고 그리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제 진짜 리더가 되어가는 그 아까 선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리더가 되어가는 모습에 기쁘고 그때 일하고 지금 일하고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그때는 제가 사랑을 다 주니라고 그냥 정신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리더, 선택한 리더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 리더님들하고 맨날 먹고 이야기하고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의 형태가 바뀐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깨닫지 못했다면 여전히 제가 어디 막 하단에 가서 일을 하고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 일도 제가 막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선택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미팅을 원하면 원하고 하는 거지 제가 가서 하단에서 막 불을 지핀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희 라인은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이 안에서 어떤 스폰서 제 파트너들하고 갈등이 있었는가 봤더니 서로 다 존중받고 싶고 리더이고 싶은데 위에 스폰서들이 가끔 오류를 범하는 게 내 그분의 막 밑에를 몰래 후원하고 몰래 도와주고 막 만나러 다니고 미팅하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서로 벽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더라고요. 왜? 내가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선택한 리더한테 그 모든 권한을 맡기면서 그 선택한 리더가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일도 심플해지고 훨씬 더 이렇게 신뢰가 쌓이는 그런 일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쁘지 않는데 일이 바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밤늦은 시간까지 제가 포천, 서울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밤늦은 시간에 내려와도 막 정환휴게소에서 잠을 자더라도 하나도 그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전에는 힘들었거든요. 왜? 마음이 시궁창에 있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하는데 지금은 정말 그 마음으로 내 파트너의 성장이 결국은 제 성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하는 걸 진심으로 바라니까 그 모든 일들이 즐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내 생각이 바뀌니까 일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단계까지 가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지만 아까 1차적인 목표는 오토 판매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세요. 그냥 별걸 다 해보세요. 근데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하자면 조직을 만들면서 팀장을 가면서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이제 오토 판매사가 되셔가지고 지금 팀장 정도 되신 분들은 내 조직을 지금 그 어떤 안정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택한 사람에게 내가 지금 최선을, 노하우를 모든 걸 다 주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그대로 복제가 되는 일이거든요. 복제를 못 시키면 우리는 저같이 정체가 돼요. 물론 후원수당 받고 1년에 뭐 몇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벌려고 사실 애터미를 선택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본인들의 그 어떤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것도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은요. 저번에 승급 스피치 발표하신 분들처럼 언제 우리가 도전을 하자. 이 계획을 세우세요. 한 마음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만약에 큰 목표인데 다음 달에 바로 하자고 하면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계보도를 그려보면 지금 아직 준비 안 된 팀들이 있어요. 그 팀을 한 달, 두 달, 뭐 세 달 뒤에 우리가 가겠다고 하면 그거를 이렇게 구멍 뚫린 거를 구멍을 막아내는 일을 해야죠. 사람을 오게 하고 붙게 하고 그 일을 하고 그렇게 채워지면은요. 이번에 승급 스피치 하신 분들 너무 쉬웠다고 하잖아요. 그거 맞아요.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한계가. 근데 사람 수가 없으면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초대에 엄청 여러분들이 목표를 거셔야 돼요. 초대만이 살 길이다. 저희가 이제 요즘에 제가 슬로건을 저희 팀은 초대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오늘 오롯에 30명을 모신 거예요. 자리 없어도 그냥 서서 들을 각오하고 무조건 오세요. 무조건 오세요. 그러니까 자리 널널하더라고요. 왜? 지금 타이밍에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한 사람씩이 정해지고 이제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하니까 사람 수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초대, 초대, 초대. 근데 리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주제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팀은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난주부터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초대, 초대. 초대에 뭐 누구를 모시고 오면은 프로모션도 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분위기가 활성화되는. 그러니까 저번에 승급 스피치에 저보다도 저희 파트너님들이 더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왜 나는 못 가고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준비를 하지 않았고 준비 안 된 부분에 사람 수가 없었고 목표에 대한 도전을 너무 쉽게 포기했고 이게 다 본인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초대 불을 지피게 된 거고 초대를 하면서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분위기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이제는 어떤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애터미 성공의 정의는 오늘 또 성공자의 길에서 말씀하셨지만 돈은 아니잖아요.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돈은 벌겠다. 그런데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보람이 있을까? 이거에 살짝 고민을 했는데 애터미를 하면 할수록 이 비전과 가치는 어마어마해요. 애터미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진짜로.
내 말로 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이 애터미의 구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정말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애터미를 통해서 진짜 잘 살게 되는 그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자기 사랑들이 강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남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애터미만한 기업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줌이나 아니면 카톡방에 제가 이제 신앙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제가 옛날 재능교육 다녔는데 그때도 뭐 하나님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때려치라고 하고 주일날 이렇게 막 무료 진단 많이 하거든요. 그럼 교회 가야 된다고 하면은 너만 교회 다니냐? 막 이러면서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껏 애터미를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특히 저는 저녁 문화가 없는 거가 너무 좋았어요. 네, 제가 리더로서 그걸 진짜 굳건히 지켰거든요. 술자리 한 번도 안 가졌고 노래방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고리타분한 스폰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노래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성공자의 노래 그거 불러가지고 우리 저기 뭐죠? 채팅방에 올려놨더니 다들 막 놀래더라고. 국장님이 노래를 이렇게 잘했어요. 근데 저는 세상에 그런 것보다 더 가치를 그렇게 이제 뒀고 또 애터미가 우리 육체적인 어떤 잘 살게 되는 거를 한다면 우리 영혼이 잘 사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그 두 가지가 굳건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저의 전부가 되니까 인생이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그리고 욕심이 없어졌어요. 제 인생의 상한선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이 몇 평의 아파트에서 제 욕심이 끝난 거들. 더 좋은 집, 더가 아니라 거기. 그리고 어떤 것도 거기까지 딱 정해지니까 그 남은 돈들을 어떻게 내가 그걸 가치 있게 쓸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더라고, 어느 날. 그리고 그 답도 역시 애터미에서 찾았어요. 저는 북한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부분을 좀 하려고 지금부터 하고 있고 지금 복음 사경에 여러분 우리 애터미에서 하는 거 알죠? 네, 제가 첫 달에 저 혼자 갔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달에는 9명 저희 사랑을 초대했고 이번 달은 15명 목표예요. 근데 그걸 갔다 오고 난 계기부터 제가 일터 사역자가 제가 원래 그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어디 뭔가 내가 신학교로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냥 이 애터미 안에서 내가 일터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애터미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센터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박광길 회장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 모든 센터가 막 그 예배당 같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팀장님이 댓글 걸더라고요. 아니 센터에서는 종교 이야기, 뭐 정치 이야기, 뭔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데 국장님 요즘 너무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박관계 회장님을 팔아먹었죠.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좀 그렇게 어떤 것들이 저한테 필요해 했었던 거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진짜 무슨 일을 하고 싶었구나.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진짜 애터미를 통해서 뭔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니까 이 연단의 과정이 저한테는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승승장구로 벌써 노열마스터가 됐으면 저는 분명히 너무 교만한 자가 됐을 거예요. 제가 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낮아지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해도 진짜 나 많이 변했다 할 정도로. 근데 여전히 막 쓴뿌리가 막 올라와요. 막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면 막 욱하고 싶은데 이렇게 참아내지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서두에 제가 왜 애터미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거절이 와도 절대 이게 무겁게 나를 짓누르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복음 사경회도 꼭 와보시고요. 회사에서 복음 사경회를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머라고 영배머라고 해서 그 복음 사경에 오신 분들 중에서 또 하나를 만들어요. 그 모임방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이 회사의 목표가 결국은 뭐다라는 이야기를 다 해줘요. 그래서 큐티방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데 윤영성 대표님이 미리 한 주간의 계획을 그러니까 다 박광규 회장님의 이야기거든요. 먼저 저희한테 비전 제시해주고 그 안에 뭐 목사님들, 뭐 선교사님들 다 애터미 사업자들이에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일터 사역에 대한 거를 꿈꾸시고 그렇게 하고요. 또 지금 임직원들하고 아침 성경 통독을 해요. 제가 8시 반부터 성경을 읽고 5구절씩 읽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데 저도 굉장히 그걸 하고 싶었는데 혼자 하니까 늘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는데 이렇게 같이 하니까 제가 또 화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결국 그 말씀이 애터미에서 말하는 모든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리고 애터미도 편견이 많은 일이잖아요.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일을 제가 2가지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이미 선승구전이에요. 이기는 싸움인데 내가 확신이 없으면 두려워. 애터미 말하는 것도 두렵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요. 왜? 하나님 믿는 애가 더 그러네. 저 이런 얘기 우리 남편한테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 경건해야 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윤영성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큐티방에 있는 분들 애터미 사업 하시는데 뭐 교회 간다고 하고 다 팀원들끼리 뭔가 하고 있는데 혼자만 교회 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2배로 더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애터미 사업자답게 더 그래야 돈이 되고 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답을 찾은 거예요. 최근에 내가 이렇게 좀 쓰임을 받으려고 지금 많은 일들을 내가 겪었나 보구나. 그리고 스폰서의 부재가 저를 성장을 시켰어요.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제가 일을 더 찾아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받은 거예요. 물론 좀 시기는 걸렸죠.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은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승급 스피치 막 우리가 세미나 할 때 보면 제가 항상 한참 막 마음이 불편할 때는 그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너무 인간적으로 말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난 언제까지 맨날 박수만 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막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애터미도 막 싫어지는 거예요. 왜? 아니 여기서는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고 그런 거 없다면서 맨날 막 빨리 간 사람, 잘 된 사람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막 힘들잖아요. 화나고 나는 왜 저렇게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근데 그런 마음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먼저 간 사람도 있고 늦게까지 이번에 저는 김민숙 노엘마스터님이 더 빛났던 이유가 14년 걸리셨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 스피치의 말에 더 많은 어떤 그 감동이 전해진 거예요. 그게 더 비전이 오히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라톤이 1등이 의미가 없고 끝까지 완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조금 더디게 간다는 거는 내 안에 어떤 뭔가 이렇게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바꿔 나가는 거죠. 물론 운도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또 조직이 어디까지 갔는데도 막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내가 갔을 때 내 파트너님들한테는 시행착오 겪지 않게 진심으로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트너님들은 더 속도가 빨라지니까 저희도 안정되게 이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감사하고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무리 성장이 여기서 늦었다고 하지만 애터미를 통해서 연봉이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됐고 집도 샀더라고요. 애터미를 통해서 제가 집을 샀다니까요. 나는 맨날 막 찌질이 갖고 애터미 거기 안에 가서는 막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926명이나 된다는데 나는 거기 안에도 못 들어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제가 오늘 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토 판매 작가들은 여러분들이 발로 죽어라고 뛰셔야 되고 특히 본업자님들이면 미친 듯이 하셔야 돼요. 본업자님인데 어째 백수가 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누가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밥 다 차려줘야 되고
그러려면 다시 원래 자리로 가세요. 일을 하면서 부업을 하세요. 근데 진짜 본업은 내가 애터미에 목숨 걸겠다, 미치겠다, 24시간을 다 쓰겠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기간을 6개월, 3개월 안에 딱 잡으세요. 그 기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스폰서님들이 엄청 이야기해 주잖아요. 초기 3개월 교육, 뭐 A코어. 그걸 몰라서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진짜 사업으로 확신이 들어온다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초대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아직도 확신이 없는가? 그걸 다시 점검을 하세요. 그래서 아직 애터미를 이해 못했다면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를 왜 강조를 하냐면 회사도 강조하잖아요. 거기까지 가면은 포기하고 싶어도 안 포기하거든. 아니, 한 달에 200만 원씩 나오는데 애터미 꼴보기 싫어서 그만할 거야.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면서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오래 걸리시지 말고, 저는 파트너님들한테 가끔 얼마 있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한 2천만 원 있대. 빨리 써. 차도 한 대 사고 막 그렇게 해요, 일부러. 그리고 제품도 미리 구매해가지고 30만 PV 쳐. 그래서 그걸로 움직이자. 본업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짜 성공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냥 훅 애터미에 그냥 던져버리라고 하거든요. 목에 칼을 꼽는 거예요. 배수진을 치는 거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다 빠른 시간에 오토 판매자 가고, 오토 판매자 이 배지 받으신 분들은요, 애터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거기까지 가는 과정 중에 있다면 더, 얼마나 더요? 더 하세요. 사람의 한계는 끝이 없더라고요. 더 하시고, 그 다음에 저처럼 어디까지 갔는데 좀 정체가 되어 있다면 내가 선택한 파트너한테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가,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다시 그거를 점검하시고, 나 혼자 할 수 없다면 스폰서의 힘을 빌려서 그 부분을 막힌 이 막힌 곳을 뚫어야 돼요. 뚫지 않으면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제자리일 수가 있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바꿔내시면은요, 애터미는 아까 말했잖아요. 놀라운 기업이고요. 사람을 살리는 기업이고요. 이 어깨 프라이드 들어가는 멋진 기업이에요. 오늘 또 애터미 세미나장에 앉아있는데 너무 막 프라이드가 느껴지지 않아요? 막 뿜뿜뿜. 너무 좋아. 오늘 태국 분들이 오셨는데 태국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막 눈빛이 살아있고 막 다 성공할 것 같은 이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신 가지세요. 저는 세상에 애터미만한 기업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더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기업이 하나님의 백인데 이 기업은 더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임직원들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에 새삼 놀랐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승승장구를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내 인생을 애터미에 던져버려요. 그렇게 던지면 3년, 5년 지나면은요, 어머, 너 정말 걱정 없이 얼굴이 밝아졌다. 너 성공한 것 같아. 이 소리 들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애터미, 그리고 제가 이 안에서 저도 딜레마가 있었고, 어떤 정체된 부분도 있었고, 수많은 파트너님들이 오기도 했지만 많이 떠나보내기도 했고, 또 많은 소비자님들을 만나면서 애터미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 그다음에 타이밍이 맞는 사람,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지금 중방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복 받은 분들이고요. 우리 성공의 정의는 끝까지 해내는 거거든요. 끝까지 해서 정말 달라진 균형 잡힌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오늘 이렇게 네, 여러 경험담과 그리고 많은 노하우를 또 이렇게 전해주신 우리 김승주 샤론노즈 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가 네,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